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디지털 골드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장밋빛 미래를 바라며 오늘은 제가 골드 장미쇼로 인사드립니다. 괜찮나요? 팔에도 이렇게 디지털 골드 장미가 딱 그려져 있습니다. 부디 우리들의 비트코인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코인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 제가 AI 관련 프로젝트를 소개했습니다. 광고 아니에요. 광고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서 코인 자체보다는 지금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또 새로운 기술들이 어떻게 도입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파악을 하면서 맞춰가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소개를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어서 제가 답을 계속 해드렸는데 어느 분이 또 추가 질문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답을 해드렸습니다. 지난 AI 로봇 시리즈 영상의 후속편이었습니다. 코인 소개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런 모델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 앞으로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AI가 어떻게 블록체인과 연계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며 맞춰갈 수는 없지만 대략 흐름을 파악하며 투자 설계를 하면 좋을 듯합니다. 이게 핵심인데 15년 전 카톡과 유튜브의 설계를 이해 못해도 앞으로 핸드폰으로 소통하며 TV도 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했다면 20몇 년 전 앞으로는 인터넷 노출이 없는 회사는 없을 것이다 라는 걸 인지했다면 우리들의 투자는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런 기술의 발전, 도약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는 세상이 이렇게 바뀌겠네.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 코인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코인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 펀더멘털에 대한 접근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 확신도 사라지고 지금 우리가 이거 뜬구름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귀한 돈 다 날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오늘은 기본적인 접근을 좀 중요한 이 본질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해볼 텐데 여러분들은 왜 코인에 투자를 하시나요? 당연히 수익을 얻으려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코인은 아무짝에도 쓸데없고 오직 되팔레의 목적일 뿐이다. 그냥 코인 가격 오르면 얼른 팔아서 수익 올리려는 이런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다. 쓸데없는 거다. 도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모든 투자 상품이 그렇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또 뭐 채권, 외환 거래 다 차익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거죠.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이 물론 좋아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투자의 목적으로 집을 사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어디에 학교가 들어온다 그러면 또 그 동네 상권이 들어서면서 전반적인 집값도 오르고 거기에 투자하면 수익을 많이 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좋은 투자입니다. 돈 벌려고 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집에 투자를 한다면 이왕이면 살기도 좋고 학군도 좋고 또 여러 가지 미래적으로 봤을 때 인구 유입이 계속돼서 올라갈 것만 같은 그런 집에 투자를 하는 게 좋겠죠. 좋은 집에 투자를 해야 된다. 미래가 밝은 코인으로 다시 돌아와 봅니다. 우리들의 코인 정말 미래가 있는 걸까?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건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지금 당장 가격이 오르고 말고를 떠나서 상품 자체가 좋아야지 이걸 들고 미래를 기약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 코인 자체 상품 자체가 좋다고 꼭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제가 비트코인 너무나도 미래가 밝고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실패할 확률도 있습니다. 그 확률이 좀 적다고 생각해서 그만큼 투자를 하고 있지만 실패할 확률도 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암 치료제가 개발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암 치료제 알약인데 이거 그냥 먹으면 암이 그냥 싹 다 나아버리는 어마어마한 새로운 획기적인 암 치료제가 개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니고 5,000원밖에 안 돼요. 와, 이거 뭐 새로운 혁신이죠. 그러면 이 암 치료제에 그냥 올빵을 해야 될까요?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이런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는 언제나 저항이 있고 공격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마 특허를 받기가 어려울 겁니다. 제약회사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태클이 걸려올 텐데 이런 성분 때문에 이거 안 돼. 그리고 밀어냅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특허를 받았다. 그러면 뭐 이제 올빵을 해야죠. 안 돼요. 왜냐하면 그 특허를 아마도 제약회사에서 사버리고 그리고 나서 폐기를 시켜버릴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약회사들이 이 5,000원짜리 약 팔아갖고는 돈이 안 되니까 이거 그냥 없애버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비싼 약을 팔아야 됩니다. 이 암 치료제 약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암 관련 뭐 이런 것들은 전 재산 다 날립니다. 암에 걸리면. 그래서 이 제약회사들이 분명히 이걸 없애버리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 그러면 저항이 있고 공격이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 움직임이 너무나 커지고 확산되고 사회적 분위기가 이 방향으로 몰아간다면 어쩔 수 없이 여기에 굴복을 하게 되겠죠. 암 치료제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코인 너무나도 좋은 기술이고 우리들의 미래를 밝혀줄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그런 좋은 기술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래도 지금의 기득권 세력들은 이걸 가만두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공격하고 저항을 하면서 이걸 없애버리고 자기들의 실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 간다면 분명히 타협을 하면서 자기들의 실리를 추구하지 않을까. 지금 벌써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금권 세력들이. 우리만 재미보게 놔둘 수가 없습니다. 지네들이 먼저 다 거대 금융 자본 세력들이 지금 들어와서 블랙록, 피델리티 또 여러 은행들이 다 지금 비트코인을 외치면서 지네들은 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런 걸 목격하고 있는데도 코인의 가격이 떨어지니까 믿음이 사라지고 흔들리고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재정비하자는 차원에서 우리 코인의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든 코인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정말 좋은 걸까요? 비트코인이 하는 일은 뭐죠? 분산 원장이라고 하는데 돈을 보내는 일을 합니다. 돈을 서로 개인 대 개인으로 보내는 그러한 시스템을 제공하는 게 비트코인인데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아보려면 기존 시스템을 이해하면 됩니다. 기존 시스템. 예를 들어서 여기 이 개인이 다른 사람한테 돈을 보내고 싶어요. 그럼 어떡하죠? 은행에 가서 돈을 보냅니다. 돈을 싹 보내면 바로 가는 게 아니고 내 은행이 있어요. 내 은행. 그리고 상대방 은행이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체크를 써줍니다. 수표를 딱 써줘요. 이렇게. 수표를 이 친구한테 주면 이 친구가 자기 은행에다 이걸 갖다 들이밉니다. 그러면 이 은행이 이쪽 은행에 전화를 걸어요. 전화 걸어서 야, 이 친구가 이 수표 줬는데 이거 잔고에 돈이 있냐? 물어보면 이 은행이 있다라고 말을 해주면 그러면 오케이 하고 이 수표를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 수표를 처리하는 과정도 그냥 돈을 쓱 가져오는 게 아니고 이걸 중간에서 처리해주는 또 다른 은행들이 있습니다. 은행에 은행들이 있어서 이거를 가져다가 펀드를 옮겨서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옮겨줍니다. 국제송금에서는 스위프트망을 사용하죠. 이렇게 복잡하게 중간업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친구가 이 사람한테 크레딧 카드로 결제를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자 카드를 이 상점 주인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딱 긁어요. 그러면 결제 회사에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결제 회사에서 크레딧 카드 네트워크에 연결을 하고 이게 비자 네트워크입니다. 이 비자가 이 고객의 은행 계좌에 연결을 해서 잔고에 이만큼의 돈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으면 오케이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처리를 한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뚝딱 하고 해주는 게 아니고 이걸 처리해주는 은행이 또 있습니다. 이 은행이 이쪽 은행과 연결을 해서 돈을 끌어와서 이 상점 주인의 은행에 여기다가 돈을 쏴주는 겁니다. 이거 중간업자들이 너무 많죠. 다 이 친구들이 조금씩 뜯어 먹어야 돼요. 비자도 뜯어 먹고 이쪽 은행에서 먹고 이쪽 은행에서 먹고 중간에 처리해주는 은행이 먹고 그리고 또 이 머천 회사 에이전트가 있겠죠. 에이전트. 이 에이전트도 또 커미션을 뜯어 먹고 이렇게 중간업자들이 이렇게나 많이 뜯어 먹으니까 결국 그 비용을 이 상점 주인이 또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참 이게 효율적이지 않은 시스템입니다. 이게 거의 뭐 몇십 년 된 시스템이에요. 그런 네트워크다.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뭔가 효율적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 디지털 시대에 맞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그걸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비트코인 네트워크입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 만약에 둘 다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 안에서 돈을 옮기는 건 너무나 간단하고 쉽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야, 난 비트코인 말고 달러를 원해. 그러면 비트코인을 달러로 싹 전환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겠죠. 이런 걸 해주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비트페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크고 유명합니다. 수수료를 받고 이렇게 전환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자, 비트코인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배제하고 비트코인 안에서만 거래를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장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A는 비트코인을 10개 갖고 있고 B는 비트코인을 20개 갖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A, 그리고 이 친구가 B입니다. A가 B한테 비트코인을 2개를 보냅니다. 날짜는 2023년 1월 12일 날. 그러면 A의 비트코인 밸런스는 8개, 그리고 B는 22개가 되겠죠. 이런 디지털 시스템은 진짜로 이 코인을 막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게 아니고 이 장부의 숫자만 바꿔주는 겁니다. 블록체인에 있는 장부에 내 비트코인의 이 밸런스를 바꿔주기만 한다. 진짜로 코인이 왔다 갔다 하고 지갑에 코인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모든 디지털 시스템은 마찬가지입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잖아요. 은행에 있는 내 계좌에 있는 숫자만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한 장부를 쓰게 된다면 너무나 돈을 옮기는 게 쉽고 비용도 안 드는 거잖아요. 너무나 좋은 시스템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장부가 절대 신뢰할 만한 그런 장부여야 되는데 이걸 누가 슬쩍 조작을 한다면, 이 장부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슬쩍 A한테 돈 받고 이걸 그냥 구로 바꿔버리면 이거 어떻게 하죠?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장부를 여러 개 갖고 있으면 어떨까? 그래서 이 장부를 여러 개 복사를 합니다. 여러 개. 이렇게. 그리고 관리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관리자가. 그래서 혹시 만약에 이 친구가 이걸 구로 바꿔가지고 나 비트코인 9개 있으니까 9개 사용할래? 그러면 이제 사용하기 전에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비교를 해봤더니 이 친구가 야, 그거 틀린데? 야, 너는 어때? 그랬더니 이 친구는 A 8개지. 이 친구도 8개 맞아. 그러면 이 친구가 뻥친 거죠. 그럼 이건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작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 하나를 뚫어서 어떻게 이 숫자 하나 바꾸는 것도 거의 불가능해요. 어찌어찌해서 이걸 바꿨다고 해도 이걸 들이밀면 딴 친구들이 야, 그거 가짜야 이러니까 이걸 뭐 거의 현실성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장부에 거래 기록을 집어넣으면 이걸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장부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 하나를 블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거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블록을 만들어서 이 블록에다 새로운 거래 기록을 집어넣는다. 그리고 이게 차면 또 마감. 그리고 새로운 장부를 또 만들고. 이게 블록이에요. 그래서 블록을 연결한 체인으로 연결을 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블록을 만들 때 다른 친구들도 함께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블록이 만들어질 때는 모두 다 함께 같이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똑같은 장부를 갖고 똑같은 기록을 갖고 있게. 한 명만 틀리면 그건 무시를 당하는 거고. 자, 그런데 기존의 블록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마감이 됐으니까. 새로운 블록을 만들어낼 때 이 기록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꼼수를 쓸 수는 있겠죠. A가 B한테 남은 비트코인 8개를 보내놓고 이 사람들한테 전화를 때립니다. 야, 내가 사실 C한테 비트코인 8개를 보냈어. 그거 빨리 입력을 해줘.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걸 입력을 합니다. 이 블록이 다른 블록에 연결이 되면서 업데이트하기 전에 이 친구들이 먼저 더 빠른 컴퓨터로 후다다닥 바꿔버리면 과반수의 원칙에 의해서 A가 C한테 비트코인을 보낸 걸로 간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충돌이 일어날 때는 과반수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 걸 51% 공격이라고 하는데, 그럼 B는 비트코인 받고 물건 줬는데 이 친구만 사기당한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걸 더블 스펜드, 2번 썼다.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드가 굉장히 많아지면 됩니다. 이런 노드가 여러 개 있는 겁니다. 이렇게. 노드가 이렇게 많아지면 이 친구가 편법을 쓰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걸 다 컨트롤해야 되니까, 51% 이상 컨트롤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네트워크가 안정화가 됩니다. 이게 바로 탈중앙화. 많아질수록 탈중앙화다. 그리고 이런 기능, 연산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걸 해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노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처리량이 많아지니까 이걸 해시 레이시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안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보낼 수 있고 거래를 하게 해주고 또 중간업자들을 없애버리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코인의 가격을 떠나서 이 기술 자체는 훨씬 더 우월한 시스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보다는 훨씬 더 우월하고 발전적이고 미래적인 시스템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걸 보고 있자니까 이거 너무나 좋은데, 너무 안정적이고 보안 확실하고 또 중간업자들이 필요 없으니까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프로그램을 넣습니다. 프로그램을 넣어서 어떠한 조건이 갖춰지면 실행이 될 수 있게. 그러면 아무도 조작을 못하는 거니까 믿고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스마트 컨트랙. 그걸 구현하는 게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 말고도 또 스마트 컨트랙을 구현하는 많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카다노, 솔라나, 니오 프로토콜, 팬텀, 코스모스 뭐 많이죠. 폴카다 등등. 이런 스마트 컨트랙 플랫폼이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발전하면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 가지 블록체인의 원리와 그 방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하락장일 때, 이럴 때 우리가 기본을 좀 더 다져가면서 우리들의 투자 설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